윤 대표님, 네. 28일은 최수근 상병 예. 특검안이 재의결에 들어갑니다. 예. 재표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문제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네. 직권상정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치 단계로 하면은 절대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재의결을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측에서도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로비가 치열한 모양이에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저는 정말 이거 예. 통과가 되면은 난리나 버립니다. 이 그렇죠. 정권 유지하기 정말 힘들 겁니다. 재의결 하려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찬성으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4명밖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의결은 안 된다고 보고, 재의결이 되면은 국민의힘이나 용산 바로 지도력이 떨어지면 레임덕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 들어가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야당이 임명한 특권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철수, 유의동, 김웅, 최재형. 이 사람들 보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안철수는 네. 이 정권에 네. 인수위원장까지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공동정권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지금 노른자위 그 지역구 줘서 또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뭔가 좀 이 거시적인 그 넓은 시야를 갖고 해야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공수처가 어떤 단계입니까? 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그 수사기관이에요. 예. 거기서 결과가 이거 한두 달이면 나와요. 그럼 그때 미진하면은 윤 대통령이 특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당에서 그 정도도 못 받쳐주나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심하게 짝이 없고. 김웅은 유의동, 김웅이나 뭐 유승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유승민계예요. 두 사람 다. 유승민 똘마니들이니까 뭐 좀 특이한 생각하는 거는 뭐,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 또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저는 좀 이상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대권 주자까지 올라왔던 사람이 감사원장하고 네. 그럴 때는 네. 그래도 최재형 대단한 분이다 공개적으로 했는데 찬성을 했는데 정치 감각이 정치 완전히 빵점이에요. 제로에 제로. 이번에도 종로에서 떨어진 것도 유권자들이 하고 접점이 없는 거예요. 예. 윤상현 같은 사람 봐요. 어디 가서도 김태호 같은 사람 사막에 가서도 그 김치 담아 먹잖아요. 저 사막에 가서도 저 선인장 갖고 김치 담아 먹을 사람들 바닥에서 기잖아요. 최재형은 맨날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판사하다가 그렇죠. 감사원장하고 네. 국회의원 그냥 공짜로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접점이 없죠. 주민들한테 머리 숙이지도 그렇죠. 못하고 이번에도 대우만 받으려고. 야당이 하는 특검 내일 하는데 자기가 찬성하는 이유를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을 거부하면은 정치적인 부담이 대통령실에 온다. 야당이 억지로 주장하는데 왜 대통령실에 정치적인 부담이 와요? 또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협치를 요구하면은 전국 주도권을 대통령실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순진합니까? 특검 받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고맙습니다 해서 이제 협치하고 전국 주도권을 아이고. 국민의힘에다 줍니까? 오히려 더 밟아버리지. 특검이라는 그러니까.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밑자락 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빌미를 그러니까 만들려고. 최재형 같은 사람은 명문 학교 나오고 선택돼서 계속 노른자유만 가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다 화풀이는 못하고 이런 거 갖고 화풀이 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최재형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난은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좀 밀어줘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적 의원이 295명이기 때문에 네. 197명만 네.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3분의 2니까. 네. 그런데 범야권이 180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17석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데 네.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이 4명이에요. 네.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취재 또 야당에서도 이 얘기 나오는 것은 5명은 이미 네. 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지만 네. 돌아서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네. 공천을 못 받았거나 탈락한 사람들, 네. 또 불출마하는 사람들, 이거 총이 58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금 5명 정도는 이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9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김웅희는 전에 최소한도 한 10여 명은 나올 겁니다. 이탈표가. 네. 자기들은 이제 소신표라고 합니다만. 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그렇죠. 이건 의원들 마음은 모릅니다. 아니, 지난번 봤잖아요.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 당연히 추미애가 된다고 모든 언론, 모든 정치 딱 뒤바뀌는 거 안 봤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이재명 체포 동의안 때도 당연히 부결될 줄 알았는데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지금 과연 출석을 58명이 다 해주냐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25명만 안 나오면은 의결 정석수가 180으로 줄어버려요. 야당 단독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나 이제 더 이상 안 오고 정치도 안 할 사람 내가 쪽팔리게 가서 내 생각도 아닌데 낙선해 갖고 그래가지고 성질나는데 가서 내가 뭐 도장 찍을 일이 뭐 있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나와볼 수도 그런 있다니까요. 억하심.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겼던 이상민 의원, 네. 5선이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한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전화가 뻔한 전화라 이거죠. 예? 박주민이가 지금 계속 접촉을 했는데 한 5명은 포섭을 했다는 지금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네. 야당 의원들을 또 설득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전해철이랑 이 성질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공천도 못 받고. 그렇죠. 완전 바보 됐죠. 당신들이 그 공수처 만들었는데 그거 수사하는데 왜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뭐 추경호, 윤재욱 전 현직 원내대표 또 부대표들이 시도를 아주 띄어 맡아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표 단속이랄까 비상을 건 모양인데 정말 무기명 비밀 투표 이건 정말 할 길이 없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뭐 무슨 위반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네, 논리상이나 국익 측면에서도 지금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제일 정적인 독립성이 강해요. 지금 수사를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특검한다고 그래도 뻔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또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사람 구해서 언제 하겠어요. 예, 오히려 수사가 더 미진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공수처에서 확실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진상을 밝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윤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설마 17명, 17표 이탈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결될 걸로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하는 것을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들 일을 하나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전 당원이 골프로 말하면 올 스크래치 하고 있어요. 전 당원이 다 자기 이익을 해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지금 또 친윤호고 무슨 친한이라고 해갖고 또 황우여 또 비대위원장은 또 대표 자리를 또 즐기는 것 같아요. 또.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비상이면은 비상다운 그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자기 광내로만 다니잖아요. 진짜 당대표 행세로. 거기다가 이렇게 내부 갈등이 있다 보면은 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걸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 거부권 행사한 사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더라고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노무현, 뭐 노태우, 아마 김대중, YS, 문재인 이런 분들은 거부권 행사가 없었던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거부권을 대통령. 행사했다는 거는 윤 대통령이 독재나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야당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헌법상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지금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장권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거부권인데 이거를 갖고 제어를 해야죠. 예를 들면은 양곡관리법.
우리나라 지금 쌀 더 생산하면 안 되거든요. 잡곡이나 이런 거는 90% 수입해 와야 되는데 쌀 생산만 하면 무제한으로 사준다. 이거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이 거부권이 많이 행사됐는데 딱 하나 통과된 게 있더라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네. 그 최도술 총무비서관 이 사람이 비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재의결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열린 우리당이 네. 이 탄도리가 네. 탄생하기 전이갖고 한 58명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추미애 등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은 네. 따로 있고 그래갖고 그 당시는 새누리당인가 그 합쳐가지고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게 유일한 건데 만약에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나마나 이쪽 보수 쪽 2사람 진보 쪽 2사람 오면은 민주당에서 진보 쪽 2사람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사실상 추천하는 거나 다름없고 그 특검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민변 출신 특검이 와갖고 할 게 뭐 있겠어요? 맨날 기자회견하면서 바람이나 잡겠죠.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가해갖고 수사가 어긋났다 이렇게 하면은 탄핵의 빌미를 지금 만들 건 뻔한 거고 그 특검 하다 보면은 온갖 천지 쑤시고 다니면은 나라 망합니다. 그렇죠. 국정 운영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이 최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건 그런 차원의 특검이라고는 또 모르는데 그 특검에 의도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 흠집 내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진노했다는데 왜 진노했냐? 진노해서 뭐가 바뀌었냐? 이 대통령 진노가 수사 대상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노의 기준이 뭐예요? 소리 질러야 진노입니까? 얼굴만 험악하게 굳으면 진노입니까? 이상한 애매한 그 수사 대상을 갖고 특검을 자꾸 몰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 홍준표 대구시장 여기 정말 이 얘기 하기도 싫은 사람인데 여권이 질의멸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마치 지금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탈당해갖고 신당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할 것처럼 또 떠들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당을 자꾸 흔드는 거죠. 당을 완전히 분란 속으로 집어넣는 거면 자기 대권욕 때문에 한동훈 못 나오게 하려고. 대통령이 탈당하면은 그나마 대통령 보호막이 없어지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4분 5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꾸 부추기는 거죠. 자꾸. 진짜 보수의 위기는 밖에서 민주당의 공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부 분열 때문에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당원 특히 중진 언론들의 대우각성이 정말 요구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생각은 뻔한 겁니다. 한동훈이 너 나오지 마. 어디다 대고 내가 대권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당대표 오면은 나는 찌그러지잖아. 그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당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국민들 특히 보수를 분열시키는 이런 짓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 만찬을 5시간 했다잖아요. 그때 홍준표를 대통령이 만난 게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만난 이후에 그 한동훈에 대한 대통령의 서운한 감정, 불만 이거를 갖다 자꾸 부추겨가지고 한동훈 위상을 그 자리에 내가 좀 들어가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저렇게 악담, 욕설 뭐 저질스러운 언어를 쓰는데 정말 홍준표 저런 양반은 빨리 정계에서 좀 퇴출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암적인 존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